네, 반갑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패턴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약간 순매수를 보이다가 다시 매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일단 시장의 관망세가 더 지쳐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걱정거리를 좀 안겨줬었던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 포인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올라갔다고 해서 다 안심하시는 구간은 아니죠. 뭐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일단은 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2차전지의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수급이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긴 한데 금융섹터 쪽으로도 많이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들에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히 알아보고요.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2552포인트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지지라인대가 일단 2550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 2500, 그 다음에 2600포인트가 이번 주에 변동돼야 될 변동성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면은 뭐 하단에 대한 포인트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단과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이 부분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수의 어떤 범위라고 본다라면은요, 주가의 방향을 아직 결정하기 좀 어렵겠죠. 다만 이 상승 포인트 쪽으로 움직였을 경우가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으로 진행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이나 다음 주에 FOMC를 생각해 본다라면 2550을 다시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2600대에서 내려온다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2500포인트를 지지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가 범위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만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항선을 위에 두고 있느냐, 지지선을 만들어서 위쪽에서 노느냐, 그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분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수급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 초반에 올라서 후반부에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기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분봉상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아침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잘 보이고 주고 있고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확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아침 시점에서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뭐 지금은 바로 지금 시점이 되겠죠. 이럴 때마다 매수하시면 괜찮긴 한데요. 오후 시점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바뀔런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수급에 대한 동향도요, 아침에 짠 하고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매도 국면에서 지금 진행된 모습이라서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매도로 진행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2차 전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죠. 지금은 매도가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추세적인 부분도 같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또 2차 전지의 반등이 진행되게 된다면 수급이 좀 퍼져나갔던 것들이 다시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긴 했는데 금융투자는 이번 주에는 매수나 매도 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상치가 지금 애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어떤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키는 이제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확장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를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매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를 비롯한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게 매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되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조금 나아진 듯한 느낌이죠. 자, 삼성전자는 0.28 플러스 7만원대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반등이 좋습니다. 지금 11만 4,800원까지 다시 반등해준 모습인데 아직 반등폭은 좀 작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매수하고자 한다라면 여기 11만 8천원대 이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위쪽에 올려있는 저항대 있죠. 이 부분을 넘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는 약간 껄끄러워요. 네, 지금은 박스권 형태의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박스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단기 반등 나오더라도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가격대는 12만 3천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다지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10만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면 되겠죠.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전부 다 보합이긴 한데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빠졌죠. 자, 2%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2%대 하락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지지선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빠지게 된다면 위험한 포인트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40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주들 모양새 나쁘지 않았고요. 자동차들은 뭐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는 자기들 차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거 없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유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뭐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모습도 좀 있었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중공업 관련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줍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오늘은 반등 좀 해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고요. 근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빨간색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KT가 좀 많이 빠져서 3만원대까지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양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대신에 HD 현대가 좋은 평가 받으면서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3%대 하락입니다.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계속 빠지게 되면 일단은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도 99만원까지, 99만원도 이탈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매도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매도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제 반도체로 가든 아니면은 뭐 자동차로 가든 뭐 다른 쪽으로 일단 움직이게 되겠죠.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수급을 빨아 당기는 쪽이 바로 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영이라는 종목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AI 의료 로봇을 삼성이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또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AI 의료 쪽이라면은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AI가 붙어 있고요.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죠. 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나가게 되면 개인들이 친숙한 테마가 또 바이오 테마 아닙니까? 여기다가 AI를 붙여주면 이쪽들이 또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HPSP라든지 살짝씩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움직임들이 조금 더 센 편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나 메디톡스 이런 것도 오늘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 봤으니까요. 등락 현황 좀 살펴봅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는 500개 정도 종목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88개가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6개가 상승 중이고 639개가 하락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상승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SPC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두산 우선주, 그리고 드림 CIS 이렇게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두산 쪽이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두산 우선주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 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의료 이런 쪽 서비스 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는 좀 보이고 있고요.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데 2차전지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T 다이나믹스가 10% 상승하면서 많이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32개 종목이 오늘 10% 이상 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2.8% 정도까지 오늘 상승 흐름이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률 상위로 보시면은요, 누리플랜이 오늘 27%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예스티, 디딤 ENF, 금강철강, 이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곳에 예상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밑으로 확 밀려버렸네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마니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조비 같은 경우도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한 종목군들은 또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못 올라가죠.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내려오는 거고요. 경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더 그 안 빠지는 모습이죠. 다 내려왔으니까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일단은 비료에 대한 어떤 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단기적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이슈에 따른 부분들은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정도고요. 아래쪽 내려보시면 1.8% 정도 하락이니까 오늘은 뭐 0.5에서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개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요, 네, CGV가 지금 6%대 상승인데요. 이거는 위쪽으로 넘어서 한 9,000원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유상증자 청약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 나쁘지 않고 월급 종목 중에서 이제 휠라홀딩스 괜찮은 자리죠. 조금 내려가서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위치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제일기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 지지선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 기관들 움직임 먼저 보시면은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죠. 이거 하이닉스는 억울하다, 네,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HD 현대 매수 들어와 있고요. 금양,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두산을 매도 치고 있어요. 많이 올랐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KT, FNF,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식으로 매도가 되어 있는데 기관들 이쪽 물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신 쪽 물량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삼성전자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없나요? 하이닉스는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동안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네, 매도 쪽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하죠. 뭐 그런 쪽이고요. 네이버, SDI, 하나마이크론, 펩트론, 영풍제지, 알테오젠 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순매도 계속 나오고요.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CJ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CJ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CJ, CGV하고 CJ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 올라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유지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매도가 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제 점점 이제 단기적 변동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고, 여긴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주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KB
KB금융이 2.4%대 상승이고요. 신고가 나왔어요. 이제 수익을 짱짱하게 만들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배당도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승세 신고가도 나왔네요. 네, 물린 사람 없이 잘 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도 보고 그 배당도 잘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을 지금 10%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10% 이상 주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배당 포기하고 네, 그냥 시세 차익만 챙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특이하게 우리가 볼만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요. 네, 긍정적으로 그냥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후에도 특별하게 이제 수급의 변화나 이런 것이 없다라면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2차전지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남의 하락은 나의 행복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 2차전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수급들이 다른 종목에게 수혈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 편안하게 대응도 하시고요. 매매는 한 2시 넘어서 슬쩍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뭐 서둘러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천천히 네, 느긋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만 공략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가시고요. 오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계좌 플러스 나오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